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왔는데요. 이번 주는 또 비가 살살살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고 밖에 나가도 눈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죠. 자, 우리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멋진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가 있고요. 3,200쯤 오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사상 최고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숨고르기를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싹 내려서 과열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스피가 살짝 쉬는 사이에 코스닥이 살살살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류를 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순서라는 게 있고 그리고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폭발적인 수익률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상반기에 준비해놨던 것을 통해서 7월까지 연결이 되면서 멋진 수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텐베거를 가기 위한 발판이 아니라 초석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한 절반 정도는 이루는 이런 기염을 토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760%가 넘는 S&G 엔터부터 시작해서 300% 이상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200% 돌파하는 종목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시장이 좋은지를 계좌로 느끼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또 지난달부터 해서 하반기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교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7월 초에서 지금까지 살짝 소강 상태일 수 있어요. 약간의 수익은 붙지만 포트폴리오 교체해놨더니 바닥권에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이 조금 덜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못 미쳤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달려온 종목들을 다시 사야 되는지 아니면 바닥권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새로 시작할 수 있는지 지금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벌써 3,200인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포트폴리오를 딱 구축해 드릴 테니까 공략주 몇 개 이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드리는 거니까 딱 비중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하신다라고 하면 이 모든 걸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텐베거의 핵심은 트렌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트렌드를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미국의 핵심되는 지수고요. 우리 CPI, PPI 계속 신경 쓰시는데 제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CPI가 2%까지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2%까지 도달할 때까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지금 같은 스탠스를 취할 건데 과거에 금리 인상할 때도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 나올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표에 의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2%라는 지표 목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 근데 근접은 한다라는 거예요. 근접했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리 좀 내려달라고 아예 연준의장을 교체해버리겠다고 해임해버리겠다고 뭐 감사를 하겠다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하죠. 그쪽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는 누구예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고 본인이 해임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여러분들 금리 낮은 게 좋잖아요. 그래야 대출 받을 때도 낮은 금리로 가져갈 수 있고 이자 덜 낼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표를 통해서 잡겠다라고 해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하고 계속 대립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뭐예요? 2%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내려달라라고 하는 건데 내려야 되는 이유 뭐예요? CPI 지수가 이번에 한번 살짝 튀어 올랐어요. 그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별로 놀라운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저렇게 펼치게 되면은 일부 품목이라도 들어가고 이제 관세 뭐 10%는 그냥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4월이 아니라 이 수치는 빠르면 올해 6월 정도부터 튀어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월에서 6월까지 요 사이라고 했는데 5월에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6월부터는 지표가 튀어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관세 때문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요. PPI는 안정적이잖아요. 이번에 PPI는 굉장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낮게 나왔죠. 그 뭐예요? 생산 물가는 낮은데 판매하는 소비 물가가 비싼 거잖아요. 관세 때문이잖아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화를 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열망을 올리는 거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미증시는 어때요? 사상 최고치 코앞에 두고 있다. 지금 여기서 44,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받고 여기서 한번 튀어 오르면은 사상 최고치 또 돌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기술주 쪽은 그냥 좋죠. 엔비디아가 4조 달러 돌파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오후 한 2시 정도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HBM 관련 분야에서도 AI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 틀만 알고 이 추세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하반기 시장은 가장 중심이 되는 반도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가 8% 밀리면서 걱정하신 반도체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잡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관세가 유예됐다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뭐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둘 다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지수도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겁박을 하는 개념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맞불 작전을 계속 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다가 관세를 높이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고, 유럽도 우리는 항상 보복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다른 국가들처럼 본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조금 빠르게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국가들이 있고,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밀어놓는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은 그만큼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손을 잡으면서까지도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브라질만 가도 지금 브라질은 미국 상대로 교역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 미국 그래 강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니네가 그렇게 강짜를 논다, 속된 말로 우리한테 그렇게 협박을 해가면서 무역 협상을 강제적으로 맺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안 한다,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빠르게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 협상도 좀 더디게 되고, 전쟁도 24시간 안에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습에 초조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는 거다. 이게 계속 돌고 돌아서 금리 인하 얘기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7월보다는 9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한다. 뭐 2번 정도 인하한다 하니까 9월, 12월 인하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간에 한 번 더 하면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라졌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정도 하는 게 지금은 정설이니까. 자, 그리고 중국. 사실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타겟이 원래는 중국이었죠.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의 화웨이를 아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면서 화웨이 대상으로 하고, 틱톡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미국 쪽으로 넘겨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상인데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 협상을 한 다음에 그냥 6개월 유예해버렸어요. 트럼프가 하는 게 지금 계속 이런 정책이에요. 본인보다 약한 나라들은 멱살 잡고 쥐어 흔든 다음에 도장 찍으시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만만치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뒤로 밀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트럼프가 없는 4년 동안 미리 준비를 많이 해왔고, 국채로 먼저 압박을 하고 히토르로 압박을 하니까 미국이 이 부분을 당장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 만만치 않구나라고 얘기하면서 협상하는 게 조금 지연될 수 있다. 부분 협상으로 해서 지연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내수 부양을 하고 있어요. 수출 쪽으로 해서 미국이 자꾸
부담을 주면은 내수를 부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같이 관세 협상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일본 총리가 과거의 아베 시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미국의 태도에 굉장히 좀 불쾌감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과거에 아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무시하면서 뭐 패싱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일본 경제가 바닥을 칠 때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자존심을 조금은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상법 개정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관세가 유예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조금 빨리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 8월까지 해가지고 부분 협상 정도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완전 협상을 넘어가던가 아니면 8월까지 뭐 완전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좀 빠르게 해소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나라에 관련된 이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면서 3,200 돌파 시도하고 있죠. 조금만 더 가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빠르게 올랐으니까 숨고르기 한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름이죠.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듯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외국인들도 휴가를 갑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도 가요. 보름이 아니라 그 이상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조절해 놓고 가면은 편하다. 그럼 비중 조절할 때 뭘 비중 조절을 하면 좋아요? 못난이 종목 일부하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 일부하고 해서 같이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면은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차익실을 조금 여러분들도 일부라도 해놓고 휴가를 다녀오시면 편안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아직 못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가 먼저 올라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작년 연말로 돌아가서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1, 2월은 뭐가 세다? 코스닥이 세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조정 받아야 된다. 안 나오면 4월에 큰 위기가 온다. 작년 12월에 말씀드렸던 거죠. 11월부터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12월 9일 날 블랙 먼데이에 투매 발생한 이후에 올해 상반기 전망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에 큰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 핑계가 뭐가 됐든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핑계는 관세 협상이 됐죠. 그래서 바닥까지 잘 내려왔고 사실 3월부터 조정받았는데 4월에도 위기설 말씀드린 대로 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움직일 때는 뭐가 움직인다? 조방원뿐만이 아니라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주사랑 금융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즉 밸류업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야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코스피가 먼저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코스피가 먼저 이렇게 달린 거예요. 초반에는 1월 효과는 코스닥이 누리지만 실제로 가능은 코스피가 먼저 저항을 돌파해서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 2650포인트를 미리 돌파를 해서 지금 층층이 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 연말에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다들 목표치를 올해 목표치를 뭐 2,800에서 2,900 이렇게 세울 때 아니다. 3,000포인트도 지나가는 과정이고 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까지 해서 저는 4,000포인트 도전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 구간은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사상 최고치는 그냥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안에도 하반기에도 가능성은 보이는데 뭐 갈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죠. 적어도 내년까지 4,000포인트 뭐 가능성 있냐라고 다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작년에 2,400 깨려고 할 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리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뭐 4,000포인트 제가 말씀드릴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상 최고치도 말도 안 된다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3,200까지 올라온 구간에서는 30%도 안 남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중간중간에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가 먼저 올라왔어요. 자, 뭐라고 해요? 형님이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 동생이 끌어올려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형님이 좀 쉴 때 동생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은 거보다 최종적으로 남은 건 거래대금 하나 남았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4조 원 정도의 일일 거래 대금을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 6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도 최소 8조 원 넘어야 되고 한 10조 원 수준까지만 가면 한 9조에서 10조 원 정도 수준만 가면 코스닥도 지금 코스피가 날아간 거 못지않게 멋지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시총 상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쪽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위를 갱신해 나가고 본인들의 시가총액을 갱신해 나가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2차 전지주까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 14조 원까지도 터질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만큼 터질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터지기 전까지는 한 10조 원, 9조에서 10조만 해도 괜찮고요. 한 11조 정도 되면 아주 나이스하다 정도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터지기 시작하면 14조 원도 넘어갈 거다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건 거래대금 하나 남았고 코스닥은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게 뭐냐? 이제 780 넘어간 거예요. 코스피로 치면 2650 넘어간 거랑 똑같아요. 넘어가서 이제 800포인트 넘어서 이제 막 달려가고 있죠. 코스피가 쉬니까 코스닥이 움직이네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직 거래대금이 안 붙어가지고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나 움직입니다라고 지금 신호는 보내고 있어요.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PC라든지 노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달려볼 테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들 섹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이미 올라와서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이 왔다.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눈치를 채셔야 된다. 시장이 보내주는 시그널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살짝 쉬는 것 같아도 빵 하고 폭발적으로 하반기에도 멋진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매주 이 화면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의 이런 쪽은 같이 움직이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주 살아나느냐 이건 아직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신 첫 양봉 정도는 나왔으니까 얼만큼 쉬었다가 제대로 움직일 거냐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책주, 개별주 그리고 놀고 먹자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리가캠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바이오주들 가장 좋은 쪽이 뭐다? 딱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 ADC하고 플랫폼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 중에서 리가캠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알테우존, 시가총액 1위죠. 코스닥에서 알테우존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3대 종목이다. 그리고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한미약품이 사실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먼저 이제 부각을 나타냈다. 뭐 딱 10년 전에 그때 어마어마한 1년에 8조 원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면서 그 한미약품이 이제 80만 원까지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다수의 이제 라이선스 아웃 받았던 것들을 이제 반환되면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이제 침체기를 겪었는데 다시금 이제 우리나라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어려웠던 구간,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한미약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새 시대를 연 그 기업이 한미약품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좀 어려웠고 잘 안 됐던 게 뭔가를 분석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 라이선스 아웃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성공률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콘조월 플랫폼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리가캠 바이오, 얀센 오노약품 등등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우시 바이오랑도 계속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저쪽은 이제 생산하는 쪽이죠.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바닥권에서 이 가격이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제가 5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예요 이거? 가격이 이제 10만 원 딱 넘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각형이죠. 삼각기법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이런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2만 5천 원까지 넘어가면서 15만 원까지 노릴 수 있다. 여기서 살짝 눌린 다음에 다시 움직이면은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가는 상승 N자형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기업들이 지금 막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벌써 42%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그동안 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마이크로 기술 쪽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이제 지금 저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운동하니까 살이 조금 빠지긴 하네요. 여름이라 빠지는 건지 운동해서 빠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만 치료제 쪽에 주사제는 저는 좀 부담스럽고 경구용이나 패치제가 있으면 저도 좀 이제 사용해 볼 용의가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작용이랑 이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쓰겠습니다는 아니지만 생각은 있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경구용 치료제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위고비를 경구용으로 만들었더니 리벨소스가 흡수율이 너무 낮은 겁니다. 0.33. 너무 낮은 흡수율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걸 어떻게 올리나 봤더니 이 인벤티지랩의 기술력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7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4.3%라는 놀라운 흡수율 향상을 보였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지사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문의가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3월 13일 날 사실 1월부터 교육을 해드렸고 3월 13일 날 여러분 타이밍이 왔습니다 말씀드렸죠.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유지 못했으니까 쉬었다가 지금 15,000원 아래면 무혈입성이다. 지금 14,550원 너무나도 좋은 가격인다 말씀드린 다음에 벌써 300%가 넘게 올라왔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제가 너무 과열됐으니까 조금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쉬셔야 됩니다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여러분들 주의 종목, 경고 종목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거래일 뒤에 40% 이상 종가 기준으로 40% 이상 상승해서 마감하면 거래 정지됩니다. 거래 정지되는 날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상승세가 아마 유지되기가 어렵거나 할 테니까 윗골이 달거나 할 테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분할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추후에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정리를 할 땐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트론. 오늘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펩트론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저희가 이 말로 없는 코너에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3루타 종목으로 호타준족이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베타이 기술력으로 가장 좋은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95,000원에서 우리가 체크한 다음에 벌써 200%가 넘어요. 오늘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 그리고 플랫폼 시장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시장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게 트렌드예요. 상반기에도 순환되고 있었지만 하반기까지 바이오는 계속 좋아질 거고 앞으로 더더욱 좋아지는 게 바이오다라는 거예요. 생명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 그 플랫폼 기업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되고 ADC까지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ABL 뭐 310 같은 경우에도 임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뭐 임상 초기니까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BB 플랫폼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라이선스 아웃이 나오고 있고 빅파마들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BL 바이오도 우리 무혈입성 좋아하죠. 참 3만 원 아래에서 우리가 포착을 해가지고 벌써 200% 넘게 올라오고 지금 충분히 휴식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움직일 챕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좋은 모습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트렌드로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흐름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따라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못난이 종목이었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들 많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쉬었다 가도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 바로 앞 코너 10시에 하는 마켓 위너, 제가 금요일 날 매주 나오다가 마지막 방송이었던 12월 13일 날 마지막 방송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 이제 다른 요일에도 출연하긴 했지만 마지막 날 중요한 거였죠. 아주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핵심 종목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선물입니다 했는데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죠. 이 종목 또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249.52% 멋지게 움직인 다음에 지금 휴식 취하고 있는데 21선이랑 이격이 생겼으니까 잠깐 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평선 밀집한 다음에 다시 확산이 나온다. 이평선은 수렴한 다음에 확산한 다음에 수렴하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는 구간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쉬게 놔뒀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슬슬 볼 타이밍이 원전주도 다가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SMG 엔터 상반기에 가장 큰 히트를 친 종목이죠. 작년 12월 9일 날 투매가 발생했다. 투매가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12월부터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 3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건 아는데 한 3주에서 한 달 동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 투매가 나와야 움직일 시장입니다. 지금 시종장고도 높고 한데 일부러 안 올리고 있는 거는 이거 한번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핑계가 됐던 불확실성으로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밀던 어떤 상황이 됐건 한번 밀어내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닥권 종목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11월부터 이 툼에 나오는 기간 동안까지 루닛이나 뭐 SOS랩이나 이런 종목들로 해서 여러분들 다들 2배 이상의 수익률 다들 내고 계셨잖아요. 제가 신대가 시간에 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12월 4일 날 루닛도 말씀드리고 11월 6일 날 또 뭐 SOS를 말씀드리고 계속 여러분들 알려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SMG 엔터 어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12월 9일 날 툼에 나오기 직전 이제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들 아마 월요일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면 아마 투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서 핵심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12월 9일 날 당일 날에도 오후 2시 20분에 말로 없는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꼬리를 달거나 아니면은 갭으로 빠르게 뛰어갈 겁니다. 왜? 투매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에서 못 사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전략을 여태까지 펼쳐왔다. 바닥에서 아래 꼬리를 공포공간을 만들고 길게 달거나 아니면은 갭으로 뛰어가지고 아이고 어제 살 걸 하는 생각하는 시기에 양봉으로 해서 쭉 세워서 날아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종목을 이틀 내내 말씀드린 게 SMG 엔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책주들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책주들이 AI나 이런 거 글로벌 시장에서 뻗어나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뭐 작년 연말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하드웨어가 AI의 중심이었지만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범용 반도체가 핵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커스텀 반도체, 이 맞춤형 반도체 에이지계 시장이 열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정리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정책주는 뭘 하냐라고 봤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 천상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바이오 말씀드리면서 인구 고령화 말씀드렸죠. 이거랑
딱 대척점에 있는 거 보여요? 대치점에 있는 거 보여요? 반대쪽에서 이제 출산이 잘 돼야지 인구 고령화를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 평균 연령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 고령화가 되는 이유 출산이 우리나라는 막힌 정도가 아니라 절벽 수준이다. 올해는 그래도 출산이 조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들 조금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의 하츄픽이 너무나도 잘 나가고 우리 실생활로 침투하고 있다. 과거에 펭수가 그랬고 뽀로로가 그랬고 많은 캐릭터들이 뭐 둘리가 그랬고 그래왔듯이 우리 실생활까지 침투하면 최고인데 라면 편의점 가면 라면도 나오고 우리 생필품 같은 경우도 나오고 텀블러나 아니면 뭐 필통 이런 쪽에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SMG 엔터.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저를 돈줄핑이라고도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뭐 즐거운 이제 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SMG 엔터가 지금 765%나 올라왔죠. 이런 게 트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만 꽉 잡고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트렌드가 계속 나와요. 계속 말씀드렸던 바이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2차 전지는 3분기에서 1차적인 반등만 나오고 쉬어도 됩니다. 1차적인 반등. 나 이제 바닥 탈출할 거야 정도만 나오고 쉬어도 돼요. 그리고 4분기부터 야금야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내년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뷰가 그대로 나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반등 나오는 시기가 중요하니까 일단 첫 양봉은 좀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그 과정 이후에 조금 약해요 아직. 그래서 수급을 한번 붙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 구간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고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터 콘텐츠나 아니면은 정책 관련된 쪽으로 여러분들 꾸준히 그냥 계속 이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볼 때 저처럼 이렇게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 갑자기 뭐 비관론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주식을 사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들? 지금 잘 가는 종목 매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가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잘 가는 종목을 바닥에서 잡았어야죠. 이미 200%, 300% 수익 난 종목을 지금 많이 올라왔고 움직이고 있고 여기가 주도주니까 지금 사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쉬는 타이밍에는 조금 쉴 거니까 여러분들 조방은 쉬게 놔두세요라고 말씀드리죠. 더 가기 위해서 잠깐 쉬게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지금 타이밍에는 여러분 살짝 움직입니다. 바닥권에서는 살짝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돌파 못하면은 정리하면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지 지금은 스마트하게 진행하셔야지 무조건 강한 종목이라고 들고 간다?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바닥권 종목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200%, 300% 올라온 종목이 조금 움직인 다음에 크게 하락하는 제가 작년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40만 원 넘어갈 때 여러분 28만 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28만 원 하회하는 구간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28만 원 드디어 왔으니까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왔습니다. 이 이데일리비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매수한다?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 사세요. 약간 느린 것 같을 수 있어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두 달 지났을 때 여러분들 폭발적인 수익이 나면서 최소 50%에서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대신 아무 종목이나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는 종목들, 그동안 꾸준히 알려드렸던 뷰티, 엔터 콘텐츠, 바이오 지금 다 움직였죠. 정책주 다 움직였죠. 이런 쪽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봐야 되는 섹터들이 또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메모 잘하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구간까지도 잘 따라오셨다라고 하면은 숨고르기 한번 딱 하신 다음에 제가 오늘 마지막 포트폴리오까지 하반기에 그리고 오늘 하인스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있었을 텐데 그 부분 궁금증 싹 날려드리는 강의 마무리로 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숨 딱 돌리면서 물 한 모금 하시고 끝까지 포트폴리오까지 완성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물 한 모금하고 이제 숨 돌리셨죠? 지금부터 잠깐만 지금 한 15분 정도만 집중하시면은 굉장히 큰 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주도주는 이미 교체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교체되느냐? 조방원이 잠깐 쉬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깐 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거 나오면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살짝 쉬는 리포트 나오고 있죠. 자, 주도주는 이미 교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오늘 8% 급락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거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74.97%나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숨고르기 한번 하는 핑곗거리 정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30만 원 돌파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중천장 모양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짝 쉬는 구간 만드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 투자 관점 뭐라고 했어요? 글로벌 HBM 점유율 1위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해서 M7에서 커스텀 HBM 문의를 꾸준히 하면서 샘플을 받아갔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차세대 반도체 CXL이나 유리기판이나 이런 뭐 소켓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 정리 딱 해드렸죠.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자, 보세요.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1월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BM 상승세가 너무 좋다. 2026년까지는 HBM 상승세는 지속된다라고 딱 6개월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전 얘기예요.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왜 확장이 되냐면은 AI 서버 구축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오늘 TSMC 실적 발표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HBM 점유율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뭐 점유율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만 어느 정도 유지되더라도 캐파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SSD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범용 디램 쪽이 3분기 정도까지,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고 길어지면 이제 뭐 3분기 정도까지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진 3분기까지 이어간다는데 이것도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요. 자, 올해 7월이 됐습니다. 1월에서 딱 6개월 지났어요. 2026년에 불확실성이 커진대요. 아니, 굉장히 좋다라고 다니면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HBM의 경쟁이 격화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쟁이 격화된다. 아, 맞아요. 경쟁은 계속 나오겠죠. 마이크론도 발전하고 삼성전자도 발전할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엔비디아랑 하이닉스랑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조를 해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호흡이 맞아요.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농구팀 중에 마이클 조던, 피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눈빛을 안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코스로 가면은 어디에 있으면 공이 온다. 이런 게 서로 사인을 보내지 않아도 다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드리블, 첫 번째 드리블하는 첫 스텝 하면서 눈치 한 번만 주고받으면은 서로 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호흡이 맞는데 갑자기 다른 공급사로 계속 바꾼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확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격화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HBM4까지는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간다.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이 경쟁 격화가 돼도 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가격 주도권이 고객사의 우위로 가져간다. 경쟁이 심화되면 요거는 나올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가격적인 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2026년에 HBM 가격이 하락한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가격 주도권 얘기니까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주가 의견 하향, 그래서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의견을 좀 하향했다. 30만 원 왔는데 이제 막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돌파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4조 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TSMC 고고행진하고 있고 실적 계속 좋게 나오는데 하이닉스만 안 좋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자, 월 생산량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 3만 장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 10만 장, 올해 14만 장이었는데 하반기에는 17만 장까지 올라간다. 이게 브로드컴의 3만 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연간으로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 완판이 되는데 한 204만 장 예상된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정치예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완판됐다라는 거. 그럼 내년에도 하이닉스가 나쁠 건 없어요, 지금.
고객사를 뺏기진 않았으니까 내년에 나쁠 건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나왔고 M7에다가 브로드컴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애플,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이 기업들이 다 SK하이닉스의 HBM을 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열려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테스트 샘플을 좀 갖다 줘라고 했는데 그거 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도 지금 급급한데 물량이 힘든데 다른 곳까지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그렇게까지 잃어버리겠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내년까지 그렇게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시가총액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기별로 이렇게 1조, 2023년 5월, 작년 2월에 2조, 작년 6월에 3조, 그리고 올해 7월에 4조를 돌파했다. 꾸준히 올라가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HBM 가격 1세대부터 그냥 가격만 여러분들 보세요. 대역폭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과거에도 뭐 DDR 램 같은 경우도 DDR4에서 5로 넘어가고 이러면은 한 30%에서 40% 가격 인상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가격 기준으로 시작은 150에서 200달러였는데 그 다음에 2세대는 200에서 300달러, 그 다음 300에서 500달러, 600에서 800달러, 지금 800에서 1200달러 이상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1200에서 1800 플러스 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골드만삭스 레포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타당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6개월 만에 바뀌기에는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TSMC 실적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다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쪽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이익이랑 보면은 다 좋아요. 뭐 제가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순이익 60.7%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큰 폭으로 상회했죠. AI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대세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H20 중국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 이것도 풀어줬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H20은 이 5세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 세대 4세대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 그 HBM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보급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거 아니고 보급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가격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도주 섹터 지금 순환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방원 그리고 밸류업에서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잘 넘어오고 있다. 편안하게 주도주들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고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스페타 지수 그래서 오늘 정말로 HBM이 안 좋으면은 이스페타 지수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벌써 55.81% 올라간 다음에 오늘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6만 원 위에 있죠. 안 쉬잖아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사서 우리가 지금 45%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쉬고 있을 때 제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올라갈 채비를 갖추고 있어요. 정말 안 좋았으면 얘도 밀려야죠.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T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체크한 다음에 오늘까지도 유지 잘 되고 있죠. 어제 윗꼬리 달고 살짝 눌려야 되는데 오늘도 제대로 안 눌리고 있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나쁘지 않다. 흐름은 양호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노틱스 같은 경우가 36.95% 올라온 다음에 다시 쉬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은 나쁠 게 전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악성 레포트가 나왔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모건 스탠리한테 과거부터 D램 계속 두들겨 맞던 거 우리 내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구간이 아니다. 걱정할 만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골드만삭스 레포트 때문에 하이닉스가 8% 밀린 게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품 주식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종목들 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같이 밀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은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하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살짝 밀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다시 사시면 여러분들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이런 게 뭐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죠. 이슈베타 시도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금방 힘내고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하이닉스 오늘 뭐 외국인들이 뭐 200만 주 팔았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동안 3개월만 돼 그거 조금 팔았다고 그 흔들리고 그러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글로벌 시장에 지금 SK하이닉스의 HBM을 원하는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이 지금 M7의 브로드컴까지만 여러분이 체크하셔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왔어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핵심만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코스닥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폭발적인 움직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안 움직여도 코스닥 움직일 거고요.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와도 코스닥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뜸들이지 않고 시작하는 포트폴리오. 한 종목당 1분도 안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 짧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긴 거보다 종목이 뭔데 왜 투자해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인데가 중요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굉장히 못난이 종목으로 바닥권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실적 모멘텀이 성장하는 구간이에요. LG, 삼성, TSMC 반도체 OLED 쪽으로 해서 계속 이 기업의 장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향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면은 지금 3만 원 초반에 위치해 있는데 37,5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1차원 끝이고요.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이 구간까지 일단 오는 거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가도 사실 의미가 거의 뭐 없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두 번째는 AI 관련주입니다. 솔트룩스. 기존에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멋진 수익률 한 80% 수익률 나오고 나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다시 볼만해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퓨리오사 AI 방문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사실 뭐 메타에서 먼저 인수를 의향을 밝히면서 1조 이상으로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집중 받으니까 방문을 했겠죠. 자, 퓨리오사의 라이벌 기업 뭐예요? 라이벌 기업 어디예요? 리벨리온이죠. 리벨리온이랑 같이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100조 원 투자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종목. 1차 목표치 4만 원이다 말씀드렸는데 돌파해서 지금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3,650원 아주 좋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이제 55,000원 기존에 저항이었던 구간 정도가 목표치고 요 구간 넘어가면은 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보시면 되고 4만 원 제가 리스크 관리 구간을 설정해 드렸는데 이 종목도 사실 리스크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주 SKC 대장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 타이밍이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유리기판주가 계속 이제 1월에 이 단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방금 팔고 왔다. 이 엔비디아 CEO 젠슨왕하고 미팅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엔비디아가 정말 발열량 때문에라도 유리기판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얘기를 하면서 SK 앱솔릭스가 미국 지원금 싹쓸이하고 있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뭐 7,600만 달러에 1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보조금을 계속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 샘플 테스트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99,000원 너무 좋은 구간이고요. 리스크 관리 사실 필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175,000원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치 높게 잡아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바이오주 볼 거예요. 제가 원래 4종목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바이오주를 좀 큰 종목 하나, 작은 종목 하나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이 종목은 사실 좀 느려요. 그런데 이슈가 하나 있죠. 상법 개정 통과되자마자 가장 먼저 1조 원 들고 와서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한 기업이 바로 서정 대장의 셀트리온이다라는 거. 바이오시밀러 대장주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이 신약 대거 만료되고 이런 거 누누이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렸죠. 제가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러지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최소한 2033년까지는 어마어마한 성장 이룩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도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부터 저는 1차 목표치를 30만 원으로 잡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었다면 400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면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이오주 작은 종목인데 인벤티지랩 다시 살 타이밍 보면은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었고 지금 뭐 그 매수가는 현재 가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가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지금 35,650원인데 이 구간부터 현재가부터 매수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금 위쪽으로 달려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은 구간인데 짧게 45,000원까지고 여기 돌파하면 6만 원까지 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포트폴리오 딱 5종목으로 해서 20%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오고 많은 내용을 담아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반기 트렌드 잘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텐베거 달성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계좌 모두 텐베거까지 달성하시고 저와 함께 다음 주에도 이 시간 멋지게 포트폴리오 완성하시면서 꾸준하게 텐베거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